레이더 탐지를 피하려는 유령 러시아 군용 화물기가 민간 항공에 완전히 폐쇄된 어두운 공역을 통해 테헤란과 모스크바 사이를 조용히 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이란 땅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정유소, 혁명수비대 본부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공포가 테헤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화된 지하터널도 핵 벙커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 땅에서 그 가장 귀중한 목표를 살아남게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신호가 지워진 그 러시아 비행기가 운반한 화물은 미사일, 탄약 또는 기밀 정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있었으며 그의 고향이 불길에 휩싸인 동안 비밀리에 탈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쿠웨이트에 기반을 둔 알자리다 신문과 평판이 좋은 보안 플랫폼인 이란 워처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란 지도부에 매우 가까운 고위 소식통을 인용하여 세계에 전했습니다. 대규모 대피작전, 알자리다의 보도에 따르면 대피 결정은 심각한 보안 우려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속적인 공격이 모즈타바의 위치를 파악하고 두 번째 공격을 가할 위험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지휘부 내에 광범위한 공포를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테헤란은 고가치 표적들에게 너무 위험해졌다. 테헤란이나 쿰에 강화된 지하터널 대피소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현재 상황은 모즈타바를 이란 땅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개입하여 그의 동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정학적 체스수를 두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의 개인적인 제안에 따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극비 코드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러시아 군용 화물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이동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영국, 우크라이나의 소식통 아제르뉴스, 칼리발, AZ, RBC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이성을 확인하고 작전에서 IRGC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인 The Sun과 The Mirror는 부상이 너무 심각하여 푸틴이 직접 다리 수술을 주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민간 항공편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항공편 추적 데이터는 군용 화물기 시나리오의 물리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평소의 외교적 반사신경으로 인해 이를 직접 부인하거나 지도자를 지목하기보다는 무사하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안개 속에서도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란 정권의 최고 인물은 그의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지휘본부에 있지 않으며 모즈타바의 부재는 이란 국가 구조에 큰 공백을 만듭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 후 급히 소집된 전문가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로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명은 이미 논란이 많았습니다. 모즈타바는 군사 경험도 정치 경력도 없었습니다. IRGC와 성직자들 사이에서 그의 영향력은 아버지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기도 전에 사라진 지도자는 정당성 위기에 물리적 부재의 위기를 더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고려해 봅시다. 이란의 전쟁 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가 작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IRGC 지휘관의 대부분은 사망했거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분석했듯이 장군들은 병원에 피신했습니다. 파시지는 거리에서 붕괴되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붕괴되었고 이 혼란의 중심에 있어야 할 최고 지도자는 모스크바의 병상에 있거나 세상과 단절된 벙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도 실종되었습니다. 대리인 네트워크는 이제 머리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라크에서 PMF 민병대가 모술과 바그다드에서 A-10에 의해 격파되고 있는 동안 테헤란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지침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조정이 깨졌습니다. 공격은 산발적이며 목표 선택은 무작위입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있지만 테헤란의 전쟁 전략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설정해야 할 사람이 2월 28일 이후로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란의 대리 네트워크는 테헤란의 중앙 지휘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처럼 운영됩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는 있지만 지휘자가 없습니다. 각 악기는 제멋대로 연주하고 있고 그 결과는 교향곡이 아니라 불협화음입니다. 이 전례 없는 혼란, 권력 공백, 그리고 이란 내 지도력 약화는 수년간 기회를 기다려온 정권 반대자들에게 전략적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실종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안개는 국가기구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 정치 인물들의 용기와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이 상황의 가장 분명한 표현은 이란의 망명 왕세자 레자 팔라비의 적극적인 움직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CBS 뉴스 채널과 권위 있는 60분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팔라비는 이 사건을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부재와 정권의 무력함을 이것이 우리의 기회라고 묘사하며 팔라비는 이 상황을 이란의 군주제 이후 재건의 기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주타바는 하메네이가 서면 성명만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정권의 마지막 절망적인 몸부림으로 묘사하며 정권의 정당성과 회복력을 겨냥했습니다. 팔라비의 전략은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란의 보안군, 군대 구성원, 그리고 관료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강조하며 무너지는 구조 아래 깔리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라고 촉구한다.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을 약속하는 그의 사자와 아들 혁명 수사로 팔라비는 해외에 있는 이란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스웨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조직된 시위는 해외에서 정권의 외교적 정당성을 흔들고 있으며 동시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국내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훌라비의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권의 해부학적 진단이다. 정권의 DNA는 위기시 국가 이익을 방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의 엘리트와 과두제 구조의 생존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독재 정권이 흔들릴 때 최고위층은 항상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탈출 전략을 세운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테헤란이 불타고 군대가 붕괴되는 동안 모스크바로 가기 위해 러시아의 고급 군용기에 탑승했다는 주장은 이러한 DNA의 완벽한 발현이다. 아래의 졸개들은 배고픔, 갈증, 경제 위기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채 전선으로 보내진 병사들, 위의 엘리트들, 장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고 지도자까지 모두 탈출로를 찾고 있습니다. 팔라비는 이 상황을 정권이 통치 능력을 잃고 단지 생존 본능으로 전락했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란 국민들이 외부 세력의 폭탄보다 1월의 잔혹한 학살과 내부 억압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이 균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도자의 도주는 국가가 거리의 사람들에게 자비나 보호를 제공한다는 동화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 체크메이트는 로켓이나 비행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장 약한 순간에 그들을 버린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의 깊은 실망과 분노에 의해 수행됩니다. 여기서 모스크바의 역할은 훨씬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푸틴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하고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동맹 연대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와 이란은 미국 패권에 대한 공동 반대를 통해 형성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이미 테헤란에 드론 기술, 정보 공유,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동맹국 지도자를 구출하는 것은 이 동맹의 자연스러운 확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훨씬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모주타바를 보호함으로써 푸틴은 이란 지도부 생존의 직접적인 보증인이 됩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이란에 대해 비할 데 없는 영향력을 갖게 합니다. 모주타바가 크렘린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러시아에 빚을 지게 되고 러시아는 이 빚을 군사기지 권리, 에너지 거래, 전략적 양보로 미래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익숙합니다. 2020년 벨라루스에서 시위가 발생했을 때 루카셴코를 권좌에 유지시킨 것은 푸틴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대출과 경찰 지원을 통해서였습니다. 결과는 루카셴코는 이제 크렘린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의 군사 지원 덕분에 수년간 생존했습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파르투스 해군 기지와 휴메이밈 공군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모주타바의 모스크바 방문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푸틴은 그의 동맹을 구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클 것입니다. 이란은 이미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이란 붕괴의 결정권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년간 이란에 판매한 방공 시스템 S-300, 토르, 그리고 판치르가 에픽 퓨리 작전 동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르그 섬 상공의 B-12를 감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000개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지만 러시아제 방어 네트워크는 미국 항공기 한 대도 거의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크렘린이 이란에 판매한 방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란 지도자를 구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호할 수 없었던 동맹국의 지도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파트너십보다는 붕괴하는 구조를 정리하는 작업에 더 가깝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무즈타바의 모스크바 방문은 국제 외교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동안 모스크바의 이란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는 워싱턴에서 국내 정치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스피의 정상회의에서 모즈타바를 만남으로써 푸틴은 이란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이란을 러시아의 보호 아래 두는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란은 이미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이란의 정보와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자의 피난처가 그 방정식에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존의 층이 추가될 때마다 이란의 주권은 조금씩 약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관계는 벨라루스처럼 동맹에서 속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물론 이러한 보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알자리다는 이란 문제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로 알려진 출판물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아들을 포함한 이란 관리들은 모즈타바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이란의 강화된 벙커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즈타바 하메네이는 2월 28일 이후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이것은 전례 없는 부재이며 그가 모스크바에 있든 벙커에 있든 이 부재는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권의 수장은 그의 국민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폭풍의 강도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선장의 태도입니다. 선장이 다리 위에 남아 직접 명령을 내리고 위험에 맞선다면 승무원들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닥쳤을 때 선장이 구명보트로 뛰어들어 도망친다면 배가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그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전쟁 첫날 밤에 부상을 입고 즉시 그의 국민을 버리고 어둠 속과 폭격 아래에 남겨둔 채 모스크바의 보호 아래로 피신했습니다. 이탈에 쓴 대가는 2월 28일 이후의 침묵, 끊어진 지휘체계, 제멋대로인 대리군, 그리고 푸틴에 의해 인질로 잡힌 주권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선에서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지도자가 강력하게 권좌에 복귀한 적은 없습니다. 47년 된 정권의 구조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붕괴의 중심에는 폭탄이 아닌 지도자의 부재가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오는 그 깊은 침묵은 사실 붕괴의 가장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입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세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위기의 이면 동력을 이해하고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